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당 까치마을 4구역, 무지개마을 4구역과 각각 업무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지난해 7월 이후 7번 연속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10억 원 이하 아파트가 오랫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은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가까이 미뤄져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올해 안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여기는 부동산 레이저입니다. 길었던 겨우내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컷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본 네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을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손에 닿지도 않을 말로 나 꿈틀거리게 하지 마라. 맘 먹고 밖에 나가도 막상 뭐 별거 있나?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벚꽃 남들보다 더 말고 실한 사랑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거닐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이 시작이듯. 사실은 요즘 옛날 생각이 나. 거기만 해도 그리워지니까 다시 느낄 수 있나 궁금해지지만 Then you know what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지난번엔 활짝 핀 벚꽃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지난 주말엔 벚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려 또 다른 아름다움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정말 벚꽃은 피고 지는 순간마다 마음 한켠을 흔들어 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하이포가 부른
봄, 사랑, 벚꽃 말고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는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과 경제 흐름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관심은 많지만 전문 용어나 시장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꼭 잘 찾아오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15일 전 세계 예술의 날입니다. 이날은 2019년 유네스코가 예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이 창의성과 혁신, 문화적 다양성을 모두에게 제공하며 지식 공유와 호기심, 대화의 장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을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술가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파리에서 열리는 이날의 문화 행사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반짝이는 영감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코의 아티스트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그 영감을 한번 찾아볼까요? We are this baby. We are this. I go.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금토일 또 월요일 같이 사는 내게 상 줄 거야. Alright, all 해도 스케줄 꽉 차고 길 가면 다 알아보고 회신철 겁나 핫하고 그런데도 나 외로워. 휴라도 지루해주기 직전인 사람. 절대 양반은 못 되는 사람. 굳이 긁어 부스러 만든 사람. 아주 박살을 내버린 사람들. Yes. 언제까지 머릿속만 시끄러울래. 예술의 조회가 있다면 Let's do something. From now on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붓은 너 가지고 있어. 제 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서. Yeah.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쟤나 I'll make you say we are these baby. We are these baby. We are these baby. Hey,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쟤나 I'll make you say 2, 3. Let me think about it. 도대체 뭘 얻고자 왼종일 노래를 만들었을까. 일하고 품위 유지는 언제 해. 막히면 저 반대길로 역주행해. 모자 눌렀어 신발 구겨 신어 바깥 공기 마시며 세상 구경 좀 해. 남이 재단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해. 길을 시선 빼그려다 목에 담아 손에 잡히지 않는 건 단어. 구색 따위 갖추지 말자. 흥얼대 혼자 샤워할 때처럼 like yes. 난 날 먹지 않고 너로 뱉을 건데 내 말에 설득력 있다면 make some noise. From now on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붓은 너 가지고 있어. 제 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서. Yeah.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쟤나 I'll make you say we are these baby. We are these baby. We are these baby. Hey,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쟤나 I'll make you say 미루지 마 즐거움을 그건 저축이 불가능. Somebody say 다음에 컸어. 그 커서가 바로 지금 내 지구가 멸망하면 Answer me what you gon' do. 행복의 언저 위에 고민은 국물.
가까운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부순 너 가지고 있어 질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서 yeah. Life is short, all is long 너나 나나 쟤나 I'm a good thing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2026년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신고 납부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살펴 불합리한 부당 사례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인데요. 2025년도에는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소득세 이중 신고 납부 사례를 선제적으로 확인 점검해 총 364건 1억 원 이상의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치매 조기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수정, 중원, 분당에서 일정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걷기 일정과 코스는 4월 17일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2km 구간과 4월 22일 수정구 태평공원 1km 구간입니다. 더불어 9월 중엔 분당구 중앙공원 중앙광장 1.6km 구간에서 치매 극복 걷기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는 각 행사일에 치매 예방 실천 다짐, 치매 정보 팩트체크, 치매 예방 수칙 333 등을 알려주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웃음치료, 나무 퍼즐 맞추기, 숫자판 오재미 등 인지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민들에게 치매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치매 극복 걷기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하려면 행사 당일 현장으로 오면 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오는 4월 16일 시청에서 환경 분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환경 분야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환경교육사, 환경생태학습원 기간제 근로자, 자연환경 모니터, 시민악취 현장 조사단, 자원순환가게, 자원순환관리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관리자, 공원, 등산로, 하천환경관리원, 개인하수시설, 악취 저감시설 점검원 등이 참여하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와 우리가 직면한 재난과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 방안, 그리고 성남시의 2050 탄소 중립 중장기 목표와 탄소 중립 기후 대응 정책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탄소 중립 실천 확산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휴게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참여 기간과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공모인데요.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또는 냉난방, 환기설비 교체 및 구입 비용 등이며 보조금의 20%는 참여 기간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에서 10%로 완화되고요.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오니 많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군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우웩토리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우웩토리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무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분당 재건축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분당 까치마을 4구역과 무지개마을 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8일 이틀에 나눠 협약식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협약에서 눈에 띄는 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정부의 97 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건데요. 이는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직접 받아 지자체의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까치마을 4구역은 약 1,100가구로 무지개마을 4구역은 약 1,800가구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LH는 오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사전 자문 신청을 목표로 성남시의 일정에 맞춰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당 재건축, 이제 2차 사업까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꺾이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이후 7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물가와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자니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올리자니 이미 어두워진 성장 전망이 나빠질 수 있어 동결을 제외하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0일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요. 10일 있었던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였습니다. 이 총재는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 차질로 성장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중동 전쟁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통화정책 방향문에 3번, 기자회견에선 4번이나 등장했는데요. 그만큼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평소 공개해온 3개월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도 이번엔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이 된다면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에너지 인프라 파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는데요. 더불어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세계 국채지수 가입 효과와 서학개미 매수세 감소 등을 고려하면 중동 상황이 안정될 경우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에선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10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휴전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새 총재 취임 이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뭔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까지 금리를 동결시킨 이 총재의 선택이 어쩌면 최선이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지난 10일 석유 최고 가격이 발표됐는데요.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됐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빈치의 사랑과 전쟁 들으시면서 전쟁이 끝나길 기도해봅니다. 다빈치의 사랑과 전쟁 이어서 분당경찰서 공지사항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 있잖아. 넣었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2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아 누구랑 있었냐고. 야! 아니거든요. 나 집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밥 해줬거든요.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하지만 후덜덜 우리 사람 we belong together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바다 나를 정말 이상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내게 장미꽃을 선물했던 너 다른 여자와 있었던 게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나에게 더 잘해준 걸 몰랐어 두 번 다시 바람피지만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두 번 다시 보기 싫지만 널 잡으려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거짓말한 거 정말 싫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다시 이런 일 없게 해줄래 이젠 나만 사랑해줄래 Oh my, you baby. 안녕하십니까. 분당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예림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가 많아져 법규 준수를 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청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는 특성상 애매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부여되니 면허를 취득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 전 안전점검, 주행시 안전수칙 준수, 올바른 주차 및 보관, 관련 법규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청취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지난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과유예 종료 시점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5월 9일로 유지하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양도를 완료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은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같은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에 새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특히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배경에 대해
4월 중순 이후에 신청하면 심사 소요기간이 15영업일인 만큼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불확실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면서 매물 증가 효과와 함께 한시적으로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 시행할 예정인데요. 국민과의 눈치 싸움을 하는 걸까요?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무려 9,500건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단연 노원구였는데요. 약 1,900여 건으로 2위인 구로구 835건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성북구, 강서구, 은평구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노원구의 10억 이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약 5억 9,700만 원, 성북구 7억 7,600만 원, 강서구 7억 1,300만 원과 비교하면 노원구가 1억 원 가까이 저렴합니다. 부담이 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반면 강남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10억 이하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습니다. 성동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30건도 안 되었고 거래된 아파트도 대부분 수십 년 된 노후 단지였는데요. 이번 매수 행렬의 주역은 바로 3040 세대입니다. 전월세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까지 오르자 더 늦기 전에 내 집이라도 마련하자는 실거주 목적의 젊은 부부들이 외곽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외곽 지역은 매물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연초 대비 매물이 12.7% 감소했고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요. 가성비 매물일수록 나오는 족족 사라지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강남권과 한강 벨트 지역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매물만 쌓이는 추세입니다. 광진구는 연초 대비 매물이 29%나 늘었고 동작구, 용산구, 강동구, 서초구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라면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는 지역을 우선 살피고 속도감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20년 가까이 미뤄져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50% 가까이 뛰면서 부담금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관심이 큰 단지는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초구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옛 반포 1단지 3주구입니다. 당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7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었는데요. 공시가 상승 여파로 최대 10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서초구로부터 1인당 4억 200만 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받은 바 있었는데 놀랄만 하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명당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도입하고 나서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단지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한 경우는 있어도 실제 준공 후 확정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계산 방법은 준공 시점의 자산 가치에서 조합 설립 시점의 가치와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그리고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결국 준공 시점 가격이 높을수록 부담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공시가 상승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호 자산 가격뿐 아니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최종 부담금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단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반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2006년 도입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시행을 하게 된 거 보면 참 산 넘어 산이었나 본데요. 이왕 내시는 거 기분 좋게 내시라고 썬데이 모닝 마룬 5 노래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 twist to fit the mold that I am in.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And I would gladly hit the road, get up and go if I knew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someday it would lead me back to you. That maybe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Fingers trace your every outline. Oh yeah, yeah, yeah. Paint a picture with my hands. Oh, and back and forth we sway like branches in a storm. Change the weather, still together when it ends. Oh, that may be all I need. Darkness, she is all I see.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Yeah.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빨강머리엔 5권을 같이 볼 건데요. 벌써 반이나 읽었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의 내용을 보면 애는 에이버니에 사는 마릴라와 매슈에게 입양되어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커나가요. 그렇게 에이버니에서 학교를 다니고 퀸즈 아카데미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교단에 서기도 하고 그러고는 레드먼드 대학에 진학해 활기찬 대학 생활을 보냅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인의 오빠, 동네 친구 찰리 슬론, 그리고 길버트에게 고백을 받고 잘생기고 부유한 로이 가드너에게도 구애를 받지만 모두 거절해요. 그렇게 레드먼드를 졸업하고 에이버니로 돌아온 애는 그제야 자신이 길버트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그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이 무렵 절친한 친구 다이애나도 프레드와 결혼해 새 출발을 해요. 책에는 약혼 얘기가 없었는데 약혼한 것으로 나오는 애는 서머사이드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고 길버트는 의학 공부를 위해 두 사람은 3년간 떨어져 지내요. 서머사이드에서 애는 특유의 따뜻함과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하나씩 열어가며 히어로로 자리매김하고 다시 에이버니로 돌아옵니다. 5권에서 애는 드디어 길버트와 결혼해 에이버니를 떠나 포 윈즈 항구가 내다 보이는 작은 꿈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요. 애는 바다와 등대가 보이는 꿈의 집에서 등대지기 짐 선장과 이웃에 사는 레슬리를 만나게 됩니다. 레슬리는 어린 시절에 동생과 아버지를 잃고 아픔을 겪지만 교사로 일하며 대학 진학을 꿈꾸죠. 그러다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의 권유로 딕과 결혼하는데요. 그러나 딕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다로 나가 실종됩니다. 몇 년 후 짐 선장이 기억을 잃은 딕을 데려오고 레슬리는 기억을 잃고 바보가 된 딕을 돌보며 우울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 의사가 된 길버트의 권유로 딕은 치료를 받게 되고 그렇게 기억이 돌아온 딕은 딕이 아닌 딕을 많이 닮은 사촌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누나와 함께 떠나요. 자유의 몸이 된 레슬리는 짐 선장의 인생록을 집필하러 온 작가 오원과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오원을 따라갑니다. 한편 애는 꿈의 집에서 첫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잃고 슬픔을 겪지만 이후 둘째 아들을 낳으며 행복을 되찾습니다. 짐 선장은 자신의 인생록이 책으로 출판된 것을 받아 읽고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5권의 마지막, 길버트가 이 기사를 권유하자 애는 정든 꿈의 집을 떠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새로운 집으로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조물주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운영 방식을 잘 알고 계실 게 틀림없고 마침내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낭비하여 헛되이 할 경우만 빼고는 헛된 인생이라는 건 없다는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렀어. 정말이지 난 가엾은 딕을 좋아했었나 봐요. 모든 것을 내게 의지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귀여워하듯 말이에요.
단지 스스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앤도 알다시피 집을 떠나기 전 나는 딕을 몹시 싫어하고 경멸했었는걸요. 첫 번째 대목은 짐 선장이 한 말인데요. 나이와 삶의 경험이 풍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랍니다. 고의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한 헛된 생이란 없다는 말, 바로 레슬리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레슬리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깊었던 나머지 희생과 사랑 사이에서 결국 자신을 내려놓는 쪽을 선택하죠. 딕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레슬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빚 때문에 익회될 처지에 놓이자 경제적으로 여유있던 딕이 레슬리의 외모에 반해 어머니에게 먼저 제안을 해온 거였어요. 레슬리로서는 원치 않았던 결혼이었죠. 그렇게 결혼한 딕은 정작 결혼 생활보다 바다를 동경했고 결국 바다로 나갔다가 실종되고 맙니다. 몇 년 뒤 짐 선장이 딕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땐 기억을 잃은 바보가 되어 있었어요. 레슬리는 그런 딕을 묵묵히 돌보며 살아갑니다. 레슬리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져요. 오래전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 전부를 희생해야 했다는 사실이, 그것도 강요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워요. 엄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기억을 되찾은 그 남자가 딕이 아니라 딕의 사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슬리는 마침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해피엔딩을 맞이하죠. 오래 기다린 만큼 정말 다행스러운 결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대목은 레슬리가 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에요. 바보가 되어버린 딕을 돌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가엾다는 마음과 동시에 그를 싫어하고 경멸했다는 감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향해 전혀 다른 두 감정이 공존했던 거죠. 솔직히 그런 마음을 입 밖에 꺼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군가를 경멸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스스로도 부끄럽고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레슬리는 그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꺼내놓죠. 그 솔직함이 오히려 레슬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남들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나 자신에게만큼은 솔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의 부끄러운 감정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 그게 결국 스스로를 이해하고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해하고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밝은 내일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작은 유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넌센스 퀴즈인데요. 여러분에게 소소한 기쁨을 채워드리기 위해 오늘도 센스 넘치는 넌센스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첫 번째 문제. 엄마가 길을 잃으면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맘마 땡땡입니다. 두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3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4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5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6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7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8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9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10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11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12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13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14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입니다. 15 번째
네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힌트는 뭘 들 때입니다. 네 번째 문제. 곤충의 몸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과자가 자기소개를 하면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자, 이번엔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엄마가 길을 잃으면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맘마 땡땡입니다. 정답은 네, 맘마 미아입니다. 길을 잃으면 미아잖아요. 그래서 앞에 엄마, 맘마를 넣어 맘마 미아입니다. 두 번째 문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힌트는 땡제비인데요. 정답은 수제비입니다. 수제비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문제.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힌트는 뭘 들 때인데요. 정답은 네, 철 들 때입니다. 무거운 철을 들 때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자, 네 번째 문제. 곤충의 몸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정답은 죽는다입니다. 혹시 머리 가슴 배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넌센스잖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과자가 자기소개를 하면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전과자입니다. 저는 과자야를 줄여서 전과자예요. 오늘은 잘 맞추셨나요? 저도 문제를 내면서 맞춰보는데 조금씩 맞는 게 생기더라고요. 하나 정도 기억하셔서 일상 속 유머로 분위기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당 까치마을 4구역, 무지개마을 4구역과 각각 업무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지난해 7월 이후 7번 연속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적용해서 제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10억 이하 아파트가 오랫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은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가까이 미뤄져 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올해 안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더니 벌써 봄이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길가에 라일락이 피고 봄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미는 거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싶습니다. 옷차림은 점점 얇아지고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다 보면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겠죠? 여름이 오기 전에 올 초에 마음먹었던 계획들 한 번씩 꺼내서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며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용감하고 씩씩한 자우림의 매직 카페 라이드입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벨구를 발라 소원을 쓰면 이루어진다. 출처 확인은 했는가? 노화 방지 만병통치약이 있다. 작성자 확인했나? 어이? 지구 종말 예언에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지구가 우리 종말한다. 학생 근거 확인했어? 가더라. 팩트 체크 하셨습니까? 속지 말고 확인하세요. 허위 정보 전염병을 막는 백신은 팩트 체크입니다.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